면접은요, 질문의 의도 파악해야 됩니다. 질문을 A를 물어봤는데, 자, 두 가지가 있어. A를 잘 몰라서 아무거나 이야기를 해요. C하고 D를 이야기해. 두 번째, 질문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요. A를 안 하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답변을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면접관이 A를 물어봤다는 건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는 얼마든지 면접관이 기다려요. 나도 생각해 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해야 C하고 D를 이야기 안 하는데, 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지. 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뭐야?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급하게 말하면은 의도를 파악하지 않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 하면요, 면접에서 제일 잘못된 게 엉뚱한 답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면접관들이 전문가들이잖아. 면접에서 답변 전략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우리가 이 대학 입시에도 면접이 있지만은 뭐에도 있어요? 취업도 있어요. 취업할 때 우리한테 면접을 가르쳐 줄 사람 없습니다. 면접은 뭐뭐이다 설명만 보면 뭐야?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면접 대상자의 뭐야? 평가와 선발을 목적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평가하고 선발이에요. 선생님 친구 중에서도 면접관들이 있거든. 근데 대학 면접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겠다. 그러면은 면접 잘 알면 의도를 파악하고요. 면접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된다. 아까 의도 파악 정확히 못하는 것이 어떤 사례인지를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실전이야. 일반적으로 면접은 뭐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지식, 성품, 잠재력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현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야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내 그 내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면접관은 숨기고 질문하거나 안 그러면 좋은데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근데요 이거 잘 생각해. 아까 이야기했지. 면접관이 나한테 왠지 까칠한 면접관이 있고요. 나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는 면접관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면접관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뭐야? 숨기고 질문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B라는 질문, 이 사람은 굉장히 나한테 호의적이야. 이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좀, 이, 예, 착하고. 아, 간 건 아닌데. 역할이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숨기고 질문하고 엉뚱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잘 적응을 못했잖아요. 숨긴 거, 엉뚱한 거. 그러면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질문을 했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파악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돼. 파악해야 돼. 숨긴 질문, 엉뚱한 질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무인도에 가면은 어떤 물건 갈 거냐?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상한 열린 결말. 정확한 답변이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숨기고 질문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한다. 효과적인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면접 상황,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알맞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질문을 하세요. 어, 저기 이런 내용입니까? 물어보신 게 이런 내용입니까? 하고 질문의 의도와 의미와 의도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해야 돼요. 이거를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실전이었는데 두 가지 케이스야. 첫 번째는 모르거나 두 번째는 뭐야?
머릿속으로 정리를 안 하고 빨리 대답을 해야 된다 가지고 급하게 대답하는 경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절대로 아는 척해서 안 돼요. 이거는 교과서 아닙니다. 교과서 이야기 아니고 선생님이 면접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Look, we heard y'all could get us some wheels, preferably the kind that don't explode. Is that possible? The Honda dealership's about 3,000 miles that way. Dominic Toretto sent us. Who's Dominic Toretto? 두 명 들어오면은 바로 시작하자. 여기 그 면접에서는 교과서 외의 것도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거 따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거라서. 근데 대학 면접하고 취직, 취업 면접 이런 거 다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아까도 사실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A, B 면접관이 이렇게 오면 한 사람은 뭐야 나를 당황하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할 거고 B는 뭐야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착하고 이 사람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면접을 수업을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강남 애들이나 듣지 잘 안 듣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데 면접을 직접 해보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거기 면접에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수시는 면접을 반드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선생님도 어, 예를 들어서 이 스튜어디스 비행기 승무원하는 경우에는 승무원 학원이 난 되게 놀랐어요.
한 달에 막 150에서 200 정도 해요, 학원비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면접이 제일 중요하니까 면접 수업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자 중에 승무원 시험 본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좀 따라가 달라 해가지고 따라간 적이 있는데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면접하면서 너무 못 배우니 하니까 몇 가지 배우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인사 요령도 있고 답변할 때 발음을 어떻게 하는 요령도 있고 걷는 자세 이런 거 뭐 승무원은 그런 거 많이 보니까 어머 이게 왜 돌아가고 있지? 눌러버렸나? 응, 이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거 참고하고요. 자, 뭐 한다 했어요? 면접을 잘 하려면 맨 처음에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접관의 의미와 의도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막연한 진술하지 말고요.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가장 면접에서 일반적인 질문이 뭐가 있냐? 당신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부지런한 성격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다는 거는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저는 아침에요, 항상 6시 반 이전에 학교에 갔고요. 뭐 어떨까요? 내가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고 그러면 책임감이 있는 거는 어떻게 책임감이 있는지를 알아줘야 나타내줘야 돼.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이야기해야지 부지런합니다. 저는 성격이 원만합니다. 뭐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면접 내용에 따라서 뭐야? 적절한 방식으로 답변을 해라. 여기서는 이제 예 들었지만은 선생님도 이런 예는 많이 들 수가 있는데, 뭐 학생들이 면접은 나는 반드시 후기를 쓰라고 해요, 학생들한테. 그럼 후기를 본인들이 써봐야 선생님이 볼 때 이거 합격할 건지 불합격할 건지 여부도 알 수 있고,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어떤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공 과목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자, 만약 후미적 창제 원리 특정한 사실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답변해야 된다. 반면에 자, 특정한 사실이면 어떻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의견 충돌 경우에 어떨 거니? 하여튼 이 의견을 묻는 경우, 이거는 특정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자기 견해를 논리적으로 소신 있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면접은 제한 시간에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분명하게. 이게요, 시험 면접을 갔어요. 나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요 장황하게 답변하지 말고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핵심을 놓치거나 산만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절대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돼. 모르는 거는 뭐 면접관이 전문적인 거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실제로 이제 전작과 같은 학생의 사례인데 전자통신에 대해서 A라는 체제를 아니 그랬더니 이거는 모르는데요. B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B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래가지고 B를 이야기했어요. B를 이야기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면접관이 근데 A는 왜 모르나? 그러면은 A는 유럽의 전자통신 방식이고 B는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의 통신 방식인데 A는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A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건 분명하게 모른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런 B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교수들도 알아요. 교수들 수준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올 수 없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B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랬더니 교수가 A는 왜 모르나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요. A는 유럽 방식이고 B는 동아시아 방식이라서 나중에 가서요. 대학 가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모범 답안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말라. 면접관이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뭔가 내가 대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핵심을 놓치고요. 산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면접관이 요구한 답변을 두 가지식으로 하라는 거지.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상형했고 모음은 천지인을 상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이야기하는 게 나은 거를 두 가지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면접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답변을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근거를 이야기해야 된다. 근거는 나중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하는 건 요겁니다.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중한 어법 당연하죠. 정중하면서도 어법에 맞게 표현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게요, 몸짓이나 손짓이나 표정,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몸짓이나 손짓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영어가 섞여 있으면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줘야 돼요. 그냥 입에서 흘려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외워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는 답변을 할 때는 그 전문 용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예를 들었네. 자신감 있는 어적, 이거는 준언어적 표현이죠. 눈을 맞추면서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처음부터 눈 맞추면 안 돼요. 이것도 물론 이제 교과서대로 합시다. 교과서 외로 이야기하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면접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있어. 그러면은 맨 처음에 면접관 눈 처음부터 인사하면서 눈 보면은요. 제가 왜 나를 째려보지? 고등학생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야, 너 아까 왜 째려봤어? 이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 인사할 때는 넥타이 매듭 부분을 쳐다보는 게 좋대요. 이거는 스튜어디스 면접 방법이 이렇게 되고 눈을 맞춰서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다가 맞춰야 돼. 처음부터 계속 눈만 째려보는 게 아니라 눈을 맞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하면은 신뢰감을 준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말에 나는 찬성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해주고 말의 속도 조절 이거 여학생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게 말의 속도가 엄청 빨라. 그 다음에 방금 미리 이야기했죠. 전문적인 어떤 텍스트를 이야기할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줘야 얘가 정확히 그거를 알고 있구나. 말끝을 흐리면서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몸동작, 손동작이라든지 제스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학습활동 왔습니다. 가상연습이나 신방과 지원은 준호, 목소리 힘준 거는 준호 합격. 이거 나중에 아침 일찍 면접할 때가 있어요. 아침 8시. 그럼 8시에는 선생님도 그렇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는 때거든. 그래서 야, 너 일찍 가. 7시 한 20분까지 가가지고 나무 앞에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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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질러. 목소리를 어떻게 경쾌하게 만들어야 돼. 가래 끊는 소리 나고요. 여러분들은 가래 안 끊겠지만은
이런 소리 나고 그러면은 벌써 처음에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무 붙잡고 여기다 대고 소리 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면접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 힘줘서 말해야지 목소리가 들릴락 말락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으면은 요거 교과서 메뉴이다. 그러면은 어떤 음에 맞춰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주,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솔입니다. 솔. 솔 음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솔 음이 나오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요. 8시에 가서 아침 일찍 면접하면은 이거 소리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찍 가야 돼. 일찍 가가지고 나무나 뭐 붙잡고서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배에 힘주면서 소리를 좀 질러야 돼요. 그래야 면접 가가지고도 소리가 나옵니다. 제 꿈은 방송 제작자다. 꿈을 위하여 공부를 깊이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그럼 뭐야? 준어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도큐멘터리라는 용어가 이거를 도큐멘트에서 파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교과서 외고 선생님이 하는 말은 객관적인 바탕을 중심으로 말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교과서에서 무언가를 배웠는데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지적 호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효과적인 답변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고. 자, 어떤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냐? 자연이나 생태에 관심이 많다. 늪이 있었는데 구체적이잖아.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경험, 구체적인 경험. 신비함을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돼? 그러면 구체적인 경험. 막연한 진술 안 된다 했죠.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냐? 자, 이거 어떤 기여 물어보는 목적을 이제 다시 되물어보죠. 뭐를 파악하려고? 의도를 파악하려고.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파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를 알려고? 질문의 의도와 의미를 알려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 뭐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전하고 싶은 건 뭐고, 어떤 걸 기대하는지. 그러면 뭐지?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한 손을 펼치고 비언어적 표현 사용됐죠. 비언어적 표현.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야외에서 탐방 시험할 때 여행 좋아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비언어적 표현. 네, 무척 많이 좋아합니다. 해야죠. 여행은 본인이 계획하냐 아니면은 여행 상품이냐 다른 사람이 계획한 여행을 따라가냐. 선생님은 내가 계획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 여행 상품 따라가면은 굉장히 재미없어요. 제가 주도해서 여행하고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좋아하지 요거를 좋아하겠냐고. 면접하는 사람이. 여행의 시작이 뭐다? 이거 답변 아주 잘 됐죠. 준비하는 과정부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답변을 먼저 제시한다고 했죠. 먼저 답하고 이유나 근거는 나중에 제시하는 거다. 그래야 짧은 면접 시간에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면접 되게 잘했네요. 이승우. 자, 목적에 담긴 목적을 보자. 목적은 뭐예요? 평가하고 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관 의도, 지원한 이유 뭡니까? 관심이 있는지, 진로 계획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 전하고 어떤 변화가 기대하는지 이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런 상대방의 가치관, 사고방식, 인성들을 봅니다.
본인이 하니 계획된 여행 상품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거는 이야기 안 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인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모든 별로 면접 준비하고 이거 재밌을 거야. 되게 재밌어요. 재밌을 건데 뭐 해보면 되는 거고 요것도 해보면 되는 거고요. 중단원 내용 정리. 자, 자아 개념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게 자기 표현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돼서 긍정적, 부정적이면 부정적. 나 전달법은 세 가지지. 사건, 감정, 기대. 그래서 뭐야? 행동이나 상황이란 단어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질문 의도 파악. 평가하고 선발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거를 잘 모를 때는 다시 맞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까 이미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공부했어요. 면접은 조금 여러분들이 내년에 닥칠 그 대학 입시 면접하고 좀 연관을 해서 했는데 할 말은 참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교과서 외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니까 더 말은 안 했는데 어쨌든 대화와 면접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잖아요. 이 대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굴이 이쁘고 섹시한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투가 참 대화를 참 잘하는 공감하면서 말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말하는 여학생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도 여자들이 볼 때 나의 잘생긴 얼굴만 볼 거냐? 아닙니다. 나의 말하기, 그 다음에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나에게 매력을 많이 느낄 거다. 자, 추석 첫날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추석 잘 보내고 목요일날 만나요.